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창에서 한 명이 숨지고 건물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전주시 빗물시설 공사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가 당초 약속한 공법을 바꾼 데다 주민 목소리도 묵살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감사원이 미륵사 석탑의 복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적심석이 원형과 달리 복원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와 오늘 도내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사람이 날아가 숨지고 철골 구조물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강풍 피해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상가 주차장입니다. 철골 구조물은 통째로 뒤집혀 있고 구조물을 덮던 비닐은 강풍에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곳에서는 50살 이모 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날아가던 구조물을 붙잡으려다 변을 당한 건데 당시 고창에는 초속 22m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줄 좀 묶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람 막 불어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랑 같이 떴다가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이보다 1시간 뒤쯤 고창 성송면에서는 상가 건물이 강풍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3층 건물에 있던 철제 지붕이 통째로 날아와 이렇게 주변 민가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행기 하나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막 지금도 사지가 떨리는데 아들 잡고 그냥 막 달달달달 떨고 아들이 놀래가지고 엄마 잠깐만 있으라고. 이 사고로 전깃줄까지 끊어지면서 주변 마을에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안 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창과 부안, 군산에는 어제 오후 강풍주의보 속에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바다 역시 높은 파도가 일면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20일은 강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충돌로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이 강하게 나타났고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주시가 시내에 빗물 저장 시설을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가 당초 약속한 공법을 일방적으로 바꾼 데다 주민들 목소리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태평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 저장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최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불과 3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강철 버팀목을 땅에 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무소음 저진동법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다른 공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주민설명회에서 공개한 사업 보고서입니다. 공사 기간은 길지만 소음이나 진동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공법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일반적인 공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법을 바꾼 겁니다. 설명과 달리 소음과 진동이 나타나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빌려 현재 공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혈계 주민 설명이 당시에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트리공법은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은 소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로 인해 골목으로 진입하는 길목이 막히면서 주민들은 생활 불편까지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차가 종전에는 들어왔었는데 가림막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노인 양반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길 건너로 가서 주민들은 지난달 말 집회까지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장에 나온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입장을 듣기는커녕 주민들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있어요. 번지 한번 사가본. 네,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봐봐. 하나도 안쪽으로는 전혀 못 느껴. 전주시는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에 걸친 보수 정비를 마치고 이번 주말 일반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보수 정비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논란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안전진단부터 해체 보수까지 대수술을 거친 뒤 2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화재청이 탑의 기둥격인 적심의도를 쌓는 방식을 당초 계획과 달리 옛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도를 주로 쓴 하단부와 일관성이 없어 원형과 달라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옛돌을 쓰면서 돌과 돌 사이에 빈틈이 생겼는데 틈을 메워주는 충전재로 실리카튬 충전재가 아닌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는 황토 충전재로 바꾼 점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구조 안정성을 검증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석탑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옛돌을 썼으며 구조적 안정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황토 충전재가 실리카튬보다는 성능이 낮은 편이지만 성분과 색상이 문화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단순한 절차적 문제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문화재청이 전문가 수기를 통해서 진행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다만 그 진행 절차 과정에서 완결성을 조금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 미륵사지 석탑은 보수 기간만 20년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 공사인지 복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감사 결과인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수지를 잡겠다고 공언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목표 수지를 정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새만금 수질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해수 유통이 대안은 아닌지 정부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2단계 수질 대책이 발표된 지난 2011년, 정부와 전라북도는 수질 개선을 자신했습니다. 해수 유통을 차단하고 2020년까지 농업과 도시용지 구간을 각각 4급수와 3급수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수질을 따져보니 6급수에서 4급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류로 갈수록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목표 수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만금호 내부의 수질이 바닷물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는 염분 농도, 부분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는 방조제 가까이 갈수록 염도는 높아지는데 수질도 좋아집니다. 해수 유통이 새만금 수질 개선의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수질 개선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2020년에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수 유통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내부 공사가 한창인데다 정부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해수 유통만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그렇게 논의 구조가 흘러가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곤혹스럽고. 시민단체들은 1년간 해수 유통을 차단하고 정부 대책을 검증하자고 나섰습니다. 1년간의 탐수와 실험을 통해 2020년 목표 수질을 달성한다면 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해수 유통은 새만금 계획의 판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이고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의 재평가 기준을 놓고 논란이 극심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김승환 교육감과 국회의원 간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찬반 양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정치권과 김승환 교육감의 만남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교육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도교육청 평가 기준은 자사고 평가가 아니라 취소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한 20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만큼 평가 기준을 70점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까지 5개 정파가 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가세에 대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이 한쪽의 정보만 듣고 지금 판단 내려서 외압 아닌 외압을 펼친다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반면 시민사회는 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귀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정치권까지 상산고 문제에 가세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평가 기준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새마을과 의용 소방대원 장학금 폐지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독재의 유산인 새마을 장학금은 물론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도 근거가 없는데 연간 6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이웃 광주의 사례도 있다며 이들 특정 단체 혜택을 도민 장학금으로 바꾸고 필요할 경우 의용 소방대원 처우 개선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우석대학교를 방문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에서 정부의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며 인식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또 강연을 마친 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인 LS 엠트론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진 장관은 순창 출신의 재선 의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민심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오는 26일 전주에서 제1차 정기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임정엽 지역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를 위해 전북을 찾은 평화당은 도당 개편 대회에도 중앙당 당직자 등을 대거 참석시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익산이 고향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모교인 1위 공고에 7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1위 공고 측은 기림장학재단에 박 전 총재가 7억 원을 입금했으며 앞으로 박승 장학회를 만들어 기묘하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의회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달 후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